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경영 경제 분야 다음으로 AI 빅데이터 분야의 이슈를 정리해보려 합니다.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맞추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모든 분야에 접목되어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오늘 다루는 이슈들을 포괄적으로 학습해 두시는 것과 함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여러분들이 지원 전공 및 진로 목표와 관련해 어떻게 활용되는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차근차근 정리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빅데이터 분야의 시사 이슈 중 첫 번째는 인공지능 윤리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윤리 문제의 가장 쉬운 예시로 국내 이루다와 같이 챗봇이 차별 표현이나 저속한 표현을 그대로 학습해 사용자에게 그대로 내보내 큰 무리를 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또 구글 자동 인식 프로그램은 한 흑인 여성을 고릴라로 분류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불완전성을 입증하였고, 인공지능도 결국 다량의 데이터를 학습해 그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에 개발자가 인지했든 인지하지 못했든 편향성이 존재한다면 AI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모든 데이터는 기기에 수집되고 있는데, 개발 단계에서 사용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이용해버리면 이는 큰 프라이버시 침해입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점점 더 밀접하게 개입하고 있기에 AI의 개발부터 이용이라는 모든 단계에서 인공지능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20년 말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마련하였고, 각 기업에서도 AI 윤리를 준수하겠다고 공표하는 상황이지만 외국에 비해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해 출제될 수 있는 예상 질문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진로 분야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윤리 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물어볼 수 있고, 두 번째로 인공지능 윤리에 어긋나는 사례를 제시한 후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물어볼 수 있으며, 세 번째로 인공지능이 윤리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인공지능의 학습에 윤리적인 데이터가 활용되어야 하는데 이 윤리적인 데이터의 기준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지, 네 번째로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물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빅블러 시대입니다. 빅블러 현상이란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뜻으로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기술의 발전,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로의 전환으로 인해 기존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게임즈 등 산업 분야를 가리지 않고 무지막지하게 확장세를 보이며,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하나에만 접속해도 다양한 기능을 누릴 수 있는 슈퍼앱으로 거듭나는 것, 게임 기업인 넥슨과 금융기업인 신한은행이 손을 잡고 기존에 생각지 못한 새로운 시너지를 내려하는 것이 그 예시입니다.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온라인 포 오프라인 분야의 성장에 따라 아마존, 구글,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 기업이 오프라인으로 진출하고,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 편의점의 택배 서비스 등으로 오프라인 기업 또한 온라인으로 손을 뻗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흐려지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는 빅블러 현상의 사례를 통해 개념을 설명하고 오늘날 빅블러 시대가 도래한 원인을 묻는 문항이 출제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분류한 세 가지 디지털 전환 혁신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여러분들이 전공과 관련해 기존의 경계를 흐려 새로운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묻는 문항, 세 번째는 빅블러 시대에 맞추어 개인은 어떠한 역량을 쌓아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항, 네 번째로는 글로벌 핀테크 기업이 다양한 사업 영역으로 문어발식 진출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독점이 역기능과 이를 견제하고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문항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존으로, 해당 주제는 어떤 특별한 관련 지식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여러분들 각자의 의견이 중요한 다소 철학적인 이슈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린 AI 윤리의 일종이라고 봐도 되고요. 역사 속에서도 기계가 발달하면서 인간의 일자리가 상당수 대체되었는데,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단순 작업 및 계산과 같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AI가 담당하는 경향성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공지능을 만드는 인간은 어떻게 인공지능을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초인공지능 출현 시 인간을 완전히 대체한다고도 할 수 있을지,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더욱 정교하게 묘사해가는 상황에서 인간의 고유성이란 무엇일지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인공지능과 구별되는 인간만의 차별점에는 무엇이 있을지, 두 번째로 인간은 인공지능을 어떠한 방향성으로 발전시켜야 할지, 세 번째로 인간이 근본적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이유는 무엇일지, 네 번째로 인간과 인공지능은 사랑에 빠질 수 있을 것인지, 다섯 번째로 인공지능과 인간은 향후 어떻게 공존하며 살아갈 것인지, 여섯 번째로 인간과 구분하기 어려운 고도화된 인공지능은 인간과 같다고 할 수 있을지 등이 있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로봇의 부가입니다. 방금 세 번째 소재에서 말씀드렸듯 인공지능과 로봇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하는 일을 상당수 대신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미래의 실업자들이 너무 많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로봇에 세금을 매겨 실업자들이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사용하자는 주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자일 당시 로봇의 도입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도 국내 로봇의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으나, 미국과 유럽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활발히 로봇세에 관련한 의견을 교류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미래는 예측할 수 없기에 로봇세와 관련한 양 입장을 정리해보고 여러분들의 의견 또한 정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찬성 측은 복지적 측면에서의 선순환,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부족 문제의 해소 가능성을, 반대 측은 세금 부담으로 인한 발전 저해를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로봇세와 관련하여 출제될 수 있는 예상 질문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로봇세 도입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두 번째로 기업이 로봇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시에 노동 및 고용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세 번째로 로봇세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로봇으로 일자리가 대체된 실업자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지 등이 있겠습니다. 이번 콘텐츠를 시작하며 말씀드렸듯이 AI 빅데이터와 관련하여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지원 전공과 관련해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볼 가능성이 높으니 이 또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이슈로 묶어 분류하기 어렵고 여러분들이 전공도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이번 시사 이슈 콘텐츠에서는 깊이 다루지 않을 예정이지만 정보 보안과 관련된 전공을 준비하는 여러분들께서는 블록체인 기술 및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가정하에 보안을 수행하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 기술 또한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콘텐츠가 면접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